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주말 토요일인데요. 지금 우한 폐렴의 문제가 완전히 중국을 떠나서 이제는 전 세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우한 폐렴 이 문제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원푸 트레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관심이 있고요.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재테크 쪽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위기는 위기인데 이걸 길게 빅픽처로 보면 이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여기서 막연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로부터 재테크 문제까지 한번 깊숙이 다뤄볼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의 시장을 보시면요. 오늘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한 폐렴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우한 폐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부터는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가? 아마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방송에서 우한 폐렴이라는 이 얘기가 사라진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한 폐렴이라는 얘기 대신에 어떤 얘기를 쓰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우한 폐렴이라고 했던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이 용어부터가 안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일단 먼저 지금 중국에서 제가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확진자가 무려 10,000명을 넘어서 11,791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건 사스 때보다도 더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사스와 그 다음에 메르스의 중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전염률이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이 앞에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메르스는 이거는 중동 사우디 중에서 나온 거고, 이건 전염률, 전파율은 0.4 혹은 0.7 정도 되는 전파율, 이 정도를 대충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스는 전염률이 얼마냐면 4입니다. 4라는 것은 한 명이 감염되면은 무려 4명한테 이걸 옮기는 것이 바로 이 전염률이다 그러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지금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건 사스보다도 더하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공포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사망자가 259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주식도 주식이지만 재테크도 재테크지만 건강 문제가 우선이니까요. 일단 이 부분부터 팩트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는 우한 폐렴이라는 이걸 쓰지 않고 신종 바이러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한 폐렴이라는 얘기,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우한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폐렴이라는 얘기를 쓰다 보니까 어떤 폐렴 그러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이런 폐렴이라는 이런 느낌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전염성이 강한 폐렴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이건 신종 돌연변을 일으킨 바이러스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요, 요 유튜브에 여기 제가 놓는 거 있죠. 우한 폐렴, 숨겨진 진실과 음모론. 그래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안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되도록이면 빼놓고요. 그냥 간략하게 결론만 좀 끌어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을 했던 이거는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독감, 이 독감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죠. 그래서 앞에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독감의 개념은 굉장히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보통 입자를 얘기할 때 마이크로미터로 표시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사용하는 마스크도 보면은 그게 몇 마이크로 입자, 미터 입자까지도 뭐 통계를 치느냐, 아니면 그걸 갖다 커버하느냐, 그걸 갖고 이걸 기능을 갖다 몇 프로를 통과시키냐 갖고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입자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 중에 퍼져요. 그리고 A라는 지역에서부터 B라는 지역이 거리가 멀어도 이게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독감이나 이런 게 퍼져버리면 뭐랄까요, 그 방방마다 굉장히 차단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요번에 이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 그러니까 독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독감은 예방주사 맞죠? 독감 예방주사가 있잖아요. 근데 감기 예방주사라는 게 있습니까? 이건 예방주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릅니다. 즉 감기 바이러스는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입자가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그리고 널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사망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데, 자, 제가 여 위에 한번 두 칸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위에 있는 두 칸은요, 바로 지난번에 방송했던 걸 그대로 여기다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방송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당분간 우한 폐렴은 확산기이기 때문에 이 영향권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춘절을 2월 2일까지 연기했는데 이게 잠복기가 2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2주, 즉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게 확산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냐 할 때는 감염 접수의 증가율입니다. 지금은 계속 쉽게 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감염 접수가 늘어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45도 각도로 얘기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무섭게 증가했을 때는 쉽게 하면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 증가율이 이게 사람 수는 늘어나더라도 이 증가율이 여기를 그대로 비교해서 얘기한다면은 45도 각도로 이렇게 됐을 때 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증가는 하되 증가율이 둔화됐을 때가 바로 이것의 영향권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택 입장으로서도 당분간 지수가 위로 상승할 때마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군단들이 주로 4차 산업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권에서도 비교적 좀 좋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군단들, 그런 종목군단들이 우리가 이 지수가 위로 올라갈 때는 물론이고요. 조정받을 때도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올라갈 때 대주전자도 때려드리고, 그 다음에 KG 인디스 같은 경우는 주말장, 폭락장에서도 버텨오기 때문에 저희가 때려줬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수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항상 첫째도 관리요, 둘째도 관리요, 셋째도 관리입니다. 이미 월 초에는 10불이고 월 하순에는 걷어들인다는 말씀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재테크와 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일단 먼저 이건 지금 확산기에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이거는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일단 이 영향권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각오를 한 상태에서 지금 받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제대로 바로 알기. 이게 우한 폐렴 대신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그 이유는 이거는 어떤 전염성이 강한 이런 인플루엔자, 독감, 이런 부분과 같은 부분이 아니라 이건 감기 바이러스로서 무겁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전염이 되냐면 이제 상대방하고 근거리에서 말을 할 때 혹은 재치 같은 걸 할 때 그 침방울 있죠. 이 침방울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눈, 코, 입, 점막을 통해서 이게 전염이 되는 거지 이게 공기 중에 널리 퍼져 있는 바이러스랑은 다르다. 그래서 우한 폐렴의 말을 현재 쓰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자 입에서 만약에 이게
뭐 침방울이 튀었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보통 하루 정도가만 되면은 이건 그냥 자동으로 소멸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기 중에 바이러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조금만 좀 신경을 좀 쓰고 그러면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앞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앞에 유튜브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거, 물론 뭐 우리가 제트도 좋고 다 좋지만, 이제 요걸 우리가 조금 좀 피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앞에서 말씀했지만, 특히 이제 마스크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렇잖아도 여러분들 마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발 미세, 하여튼 중국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전체 지금, 그죠? 그렇다고서 막 너무 막, 뭐랄까요. 막 또 너무 심하게 또, 어떤 특정한 적에 대해서 막 비하하거나 막 그런 건 좋지 않은데 어쨌든 중국이 참, 우리한테는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골머리를 쏘았는데 이젠 이건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한 폐렴의 문제가 굉장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잖아도 마스크는 뭐 외부에 어디 뭐 외출할 때 이때는 쓰고 다니는 게 필수적인데 더군다나 지금 우한 폐렴 문제 때문에 요 마스크는 쓰는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말이나 재치 같은 걸 할 때 침방울에 의해서 이게 전염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마스크를 쓰면은 이게 상당 부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뭐 다들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으셨겠지만 혹시나 또 그런 때 또 무관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스크를 꼭 외부 나가실 때는 좀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때는 보통 KF80이나 혹은 KF94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이 KF라는 약자는 저 코리아 필터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 KF80 같은 경우는 0.6 나노 마이크로 미세 입자 이걸 한 80% 정도를 갖다가 차단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KF94 같은 경우는 0.4 마이크로미터의 그 입자를 94%까지도 차단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80짜리를 쓰는 게 좋으냐, 94짜리를 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역시 이건 뭐 여러분들, 재테크도 재테크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연휴 중에서 보면 왜 약간 천식기가 있다든지 왜 굉장히 뭔가 좀 갑갑해 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갑갑할 때 보면 약간 마스크를 들고 이렇게 또 숨을 쉬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언덕을 올라갈 때나 아니면 지하철 같은 거 할 때 보면 계단 같은 거 올 때는 숨이 차면 또 이렇게 숨쉬기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약간씩 열잖아요. 이렇게 막 숨쉬기가 곤란하시든지 아니면은 성격적으로 그러든지 아니면 천식기에 듣든지 그럴 때는요, 요 KF80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자는요, 입자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최소한 0.5 이상 되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KF80으로도 이게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걸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KF80 여러분 사실 때 보시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숨 쉬는 거 상관없고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KF94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한번. 대신 지금도 제가 방송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에 올 때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보통 아는 제가 실감나게 제가 실제 본 거니까요. 그 파란 색깔의 이런 왜 우리가 천 마스크 있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나요? 패션 마스크는 아니면 일반 마스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마스크.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일반 마스크나 이런 거 안 말고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 왜 연예인들 공항 갈 때 보면 공항 패션을 해갖고서 왜 검정색 무슨 이런 패션 마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하얀색. 이거 말고요. 반드시 KF80, KF94. 이건 제가 재테크 이전에, 역시, 건강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요거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쓰신 다음에 왜 잠깐 어디 갔다가 이걸 벗어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얘를 이렇게 접지 마시고요. 요게 정전기 발생으로 인해서 이 미세 입자나 이걸 걸러내는 건데 이게 습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항상 건조한 상태로 있어야 정전기로 인해서 그 효과가 되는데 이게 이미 우리가 쓰고 있으면 호흡하면서
거기에 약간 습기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실 때는요, 접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렇게 펴서 공기가 통하는 데다가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자리를 떠날 때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뭐 그냥 한 번 썼다가 또 벗었다가 또 다른 거 쓸 필요는 없다고 하니까, 뭐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유통이나 이런 내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뭐 잠깐 동안 사용한 거든지, 잠깐 동안 내가 쓰고 갔다가 잠깐 동안 실내 들어가서 벗어났는데 다른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거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많이 오염돼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가 묻었다든지 그러면 아닌데, 그게 아니라면 자기만 쓰고 하는 거라면 이게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대략 한 5번 정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대신 필 때는 반드시 펼쳐놓고 말린 다음에, 집에 가셔서도 반드시 접지 마시고 펼쳐놓고 말린 다음에 쓰셔야 된다는 것도요,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테크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요걸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한 폐렴 대신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코로나라는 것은 사실 완강이라는 뜻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잠복기가 2주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2월 2일까지 춘절이잖아요. 그럼 이제 2월 2일부터 2주,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2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저기에 대한 부분들은 함부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 강권은 2월 중순. 이미 그 재테크 문제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막 확산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리스크 관리 모드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후에 아까 저 위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이게 감염자 수라든지 그러니까 감염자 수 증가율이라든지 기타 사망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되는 조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걸 역시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모든 부분들을 보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3대 항공사들이 중국의 노선을 대부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부 노선들은 가지만, 그리고 중국하고 이제 국경이 맞대 있는 거, 대표적으로 중국하고 친한 나라가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잖아요. 이런 쪽도 지금 육로를 막아버린 상태에 있고, 하늘길은 거의 다가 지금 막혀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 속에서 어차피 이게 경제에 타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인데, 경제 타격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요걸 역시 염두에 둡니다. 물론 긍정적인 뉴스들도 있습니다. 일부 일본이라든지 국립연구소에서 저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럼 이제 조만간 어떤 처방책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 지금은 저게 확산되는 조짐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이런 전략들이 현재 상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빅픽처의 그림과 그 다음에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일단은 말 그대로 여기에 제목이 되어 있듯이 이건 돌발 악재입니다. 이 돌발 악재에 이것이 어떻게 될 때는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둔화가 됐을 때 어떤 그 현상을 볼 것이냐 했을 때, 물론 이제 저게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먼저 저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 미국 시장의 입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내려왔을 때는 어디가 의미가 있냐 그럴 때는요, 2018년도 1월달, 2월달 여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최악의 경우에 거기까지 빠지냐 안 빠지냐의 개념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보통 저런 게 내려갔을 때 어디서 받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미국이 먼저 받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요게요, 하나의 중요한 매매 기법인데요, 이게 외봉이죠. 20이 외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010이 이게 대들치는 거, 이걸 중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보통 어디서 받치냐면, 여기 지금 꼬랑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이때도 여러분 2월달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마틴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틴 구간은 펀더멘탈성 구간이에요. 이게 너무나 과다하게 벌어져서 얘가 돌아오는 건 좋은데,
이게 펀더멘탈선 구간에 들어오면 떠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되느냐, 이로 인한 피해 부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얘는 이거보다도 앞에서도 돌 수 있겠고 더 내려갈 수도 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소위 어떤 예측 가능한 구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외봉일 때는, 이게 여기처럼 쌍봉일 때 여기를 무너쳐 내리지만 이게 외부로 꺾어질 때는 일단 여기서 받쳐주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왜? 여기가 펀더멘탈선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일봉상으로는 120선서부터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241선, 여기를 마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왜냐면 펀더멘탈선 구간이기 때문에 그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선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얘를 지금의 주가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요, 이렇게 밑으로 급락 좋습니다. 여러분들 얘들이 여기까지 폭락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얘가 여기서부터 곧바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월요일날 드디어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리 빠졌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제가 좀 이따 이걸 확인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미리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하락했기 때문에 얘가 다시 먼저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얘가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거,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얘가 만약에 경우에 주가가 이 정도 구간까지 나온다면,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매물이 여기서 있다 하더라도 대기 매수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는 거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예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한번 보시죠. 한번 예를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께 예전에 저희가 지금 이제 전량 매도 얘기를 하면서 이미 없애버렸던 종목이 심스여죠. 이것도 굉장히 고수익을 줬던 종목인데, 계속해서 매도 얘기하면서 많이 내려와 있죠.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 근데 이 종목들도 보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이게 외봉이죠. 20이 외봉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방이라고 그래요. 데드크로스. 그럴 땐 여기서 마틴에서 주가가 뜹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무지하게 들어와 있던 종목군 중에서 보시면요, 현대 루텐 같은 거 볼게요. 남북 테마주들요, 지금 엄청나게 내려와 있잖아.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4번 깡통 나왔던 겁니다. 이거 다 피해드렸습니다. 이거 로우 캔들로. 더군다나 240선 아래서 있는 거 쪽박이죠. 근데 이 종목도 보십시오. 이 종목도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처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디나 다 통한다는 거 얘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외봉이죠. 이게 중방이죠. 데드크루스 중방이라고 해요. 어디서 뜨냐면 여기서 뜹니다. 120과 240선. 여기 이렇게 제가 표시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오면 뜨는 거죠. 됐습니까? 그것 엔터주들도 무지하게 무너졌죠. 그죠? SM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엔터주들도 무지하게 무너졌죠. 얘들도요. 근데 얘들도 보십시오.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요, 어디나 마찬가지인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외봉이잖아요. 특히 뭐 이 앞에 얘기할 것도 없잖아. 이게 외봉이죠. 외봉의 중방이면 여기서 뜹니다. 얘도 꺾을 때 보면 맨 마지막에 폭락하기 전에도 보면 외봉의 중방이니까 일단 여기 내려오면 떴다가, 일단은 죽을 때 죽더라도 떴다가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99.99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NHN 한국사이버, 저희가 많이 추천해왔던 종목이고 더블 공략주에서 제일 많이 추천했던 종목 중 하나죠. 지금도 적곡되어 있는데요. 느낌 보시죠.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마틴 구간만 들어오면 주가가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만 어떨 때 빠를 때는 여기보다 앞에서 뜹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 지금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최악의 경우 어디를 봐야 돼? 우리가 항상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얘가 이 앞에서 도는 걸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얘는 만약에 밑창으로 내려온다면은 요 마틴 구간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레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을 나신 분들은 여기서 이게 장대 음봉입니다. 여기서도 요런 이제 이 매매 기법들을 제가 좀 한 번 더 할 텐데요. 이거 우리가 물수비가 나온다고 그러죠. 얘가 밑으로 장대 음봉을 때려주면은 얘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일정 부분은 분할 매도가 가능하다. 대신 한 번도 이쪽을 진입하지 않은 분들은요, 얘가 이렇게 내려올 때 얘들은 길게 보면,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면 얘들이 결국은 또 하나의
배팅 찬스였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첨단 관련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배팅 찬스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조봉을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부하기 편하게 여기다가 써머리 해드렸습니다. 자, 2월 중순까지는 리스크 관리 모드에 있고 이 감염자 수 증가, 이 둔화 조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이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요걸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기초로 봤을 때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디가 지지 라인은 어디가 될 것이 할 땐 두 가지 접근해야 되거든요. 지지 라인 하나는 존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지 라인은 존으로 봤을 때 존 지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대를 봤을 때 어디를 우리가 중요한 의미점이 있는 구간으로 볼 것이냐. 존으로 봤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마틴 구간을 본다. 정확하게는 마틴 게일존입니다. 마틴 구간을 봐야 되는데 여기 이동평균선상 120선부터 241선 요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2018년도 주가가 1월달에 폭락을 줬을 때도요. 여기 가서 녹화 부분을 보시면요. 한국경제TV나 이런 데 녹화 부분을 보시면은 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여기서 무리하게 숨을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얘는 여기 내려가면 뜹니다 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죠? 여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니어도요. 여기를 뒤에 흐름을 보면요. 제가 여기 이 장이 여기까지 이렇게 빵 하고 올라왔지만 여러분 이 장이 이렇게 내려갈 때 이 급락하는 장에서 급락하는 장에서 여기 이제 바닥을 찍으러 옵니다. 여기가 M파동입니다. 역시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신 거 아닐까요? M파동이 옵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빵 떴죠. 낯선 남자에게서 제롬 파웰에게서 옛 여인 제니 옐런과 같은 이러한 금융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 없다. 지금도 사실은 바로 이 우한 폐렴이라고 일컬어졌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게 어떤 걸를 긴 흐름을 보면 주요국의 금융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길게 보면은. 다만 지금 당장은 소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건 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기 2월 2일까지는 이게 춘절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확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단을 보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대로 지난주에 방송했던 그대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만 얘가 밑으로 났을 때 어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냐 할 때는 바로 120선과 240선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구간에 놓여져 있다. 여기 구간 정도에는 주가가 튕겨 올라갈 가능성에 대비를 해주는 것이 있다. 물론 그 이전에 튕겨 올라갈 거는 우리가 봐야 되죠. 이건 우리가 쫀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 쫀으로는 마틴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쫀과 신호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잘 무슨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요. 꾸준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제가 그래도 이 강의를 하면서 13년 연속 이런 부분에선 그래도 1위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다른 건 저보다도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빅픽처 이런 것들은 놓쳐드린 적이 없습니다. 2008년도 리먼 사태 같은 경우도 리먼 사태가 그게 오는지는 몰랐지만 이미 주가 흐름을 보면은 걔가 꺾어줘야 되는 거를 알죠. 그걸 왜 할까요? 여러분들 볼까요? 여기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거 보면 이런 건 안 놓치잖아요. 주봉으로 보는 게 훨씬 그래프가 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2008년도 데이터가 여기 안 나오나요? 이 내용들은 2008년도입니다. 나중에 2008년도 그래프를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급등 패턴은 급등 패턴은 얘가 240선 위에서 60이 N자잖아요. 그죠? 급락 패턴이 이렇게 되거든요. 바로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발생됐을 때
장은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역행자형으로.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건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가까이 있는 그림을 볼까요? 그냥 보시면요. 여기 우리가 선물 옵션 뭡니까? 환율 갖고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 같은 거 갖고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프의 모양이 이것도 여기 선 하나 관놨는데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지금 제가 환율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얘가 치솟고 있죠. 이거 1150원대만 오면 그죠? 여기도 1150원대만 오면은 여러분들 달러 사놓으시라고 그랬고요. 맞죠? 여기도 또 1150원대, 여기도 1150원. 이거 지금 그림 그려 있죠. 1150원대만 들어오면 여러분들 달러를 반드시 일정 부분은 사갖고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시던 비사무실 쓰시던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죠. 더군다나 저는 가족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죠? 이것도 말씀 보셨죠? 이게 왜 환율이 올라가냐면요. 얘는 N자잖아요. 이게요. 여기, 이게 얘기가 잠깐 딴 데로 빠졌지만 중요하니까. 이럴 땐 이게 급등 패턴입니다. 이게 환율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얘가 급락을 줄 때는요. 이게 이렇게 역N자로 내려옵니다. 이게. 화면 보세요. 어떠세요? 이땐 역N자로 빠져지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보이시죠? 예. 이거 알면 내가 대응하는 거고요. 모르면 대응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역N자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리먼 사태 때는 저렇게 역N자로 빠졌기 때문에 밑으로 급락하는 저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게 온통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것. 그게 바로 관리인 거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 그 종목군들도 올라갈 땐 전부 다들 저희가 매도를 다 때려드렸어요. 올라갈 땐 거의 3분의 1, PSK도 한 50% 가까이 갔던 종목이고요. 소울브레인, 이런 거 다 50% 이상 갔던 종목이죠. 그죠? 어떤 거 더블 나왔던 종목도 삼성 SDI, 이런 거 쭉 있는데, 삼성 SDI는 그냥 홀딩이지만, SKC, DBIT, 이런 것들도 보면요. 가게에 맞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다 있죠. 이미 3분의 1까지는 매도를 다 때려드린 상태에 서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월 하순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틴 구간 여기에서는 얘가 들어올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예요. 신호를 볼게요. 신호. 존 말고 신호. 시그널. 신호. 도대체 신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팩트로 갈게요. 팩트로요. 보세요. 그 내용도 유튜브 안에 그 내용들이 이건 국내 증시를 갖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얘가 당분 주가가 변동성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얘가 이렇게 급락을 주잖아요. 그 급락을 주면 얘가 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가 레버리지 샀지만 또 올라갈 땐 때려들고 또 레버리지 샀지만 물론 이건 지금 매도 단가가 안 돼서 매도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올라갈 땐 또 때려들고 그런데 이 주가가 바닥을 찍으려면 어떻게 바닥을 찍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이게 예를 갖고 얘기하면요. 이제 중요하잖아. 월요일 날 일단 중국은 크게 내리겠죠. 왜냐면 그동안 장이 안 열렸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이게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면 시장은 또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없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뭘 줘야 되느냐? 잊지 마십시오.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는요. 바닥에 3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한 번 갖고는 안 되잖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이런 악재가 나면 급락을 주잖아요. 무조건 급락을 주면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급락을 주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 급락을 주면 조심해야 되냐면 급락을 준다면 주가가 이제 반등을 주는데 이게 종류가 다른 반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승자로 갈 때는 상승이 급등을 줘버립니다. 강하게 급등을 줘버리고 급행을 올라가고 조정을 약하게 받고 상승을 가파르게 주고 하락을 완만하게 주고 상승을 가파르게 줍니다. 근데 어느 날 하락이 이렇게 급하게 팍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얘는 궤도가 다른 쪽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얘가 이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얘는 이 앞에 거하고 종류가 다르다는 거. 이 앞에 거는 상승이 주력이에요. 조정을 짧게 상승이 주력이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길게 빠져버리면 이건 반대로 하락이 주력인 거예요. 많이 빠지고 조금만 하고 많이 빠지고 조금만 하고 많이 빠지고 조금만 하고 이게 바뀌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실력 증진을 위해서 제가 강의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회원 모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올려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도 한번 길게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빅픽처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빅픽처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더블 차트를 씌워볼게요. 좀 더 길게 더블 차트입니다. 그죠? 더블 차트죠. 여기 더블 차트를 보면 캔들은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럼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게 올라가는 이게 길죠. 합하면. 그죠? 그리고 조종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만 원을 하고 1,000원 조정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롱숏 패턴입니다. 이게 롱이잖아요. 이런 건 제가 놓치지 않거든요. 이런 시장은 제도권에서도 제 방송을 많이 듣잖아요. 한국경제TV에서 방송할 때. 그럼 얘가 올라갈 때 그럼 이게 정상적인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올라갔어야 됩니다. 이렇게 더 위로 이렇게. 이게 롱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롱인데 실패를 했죠. 그죠? 그렇게 얘가 어떻게 되면 쌍봉을 줬습니다. 여기서 보이시죠? 쌍봉을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여기부터는 이제 하락이 길었죠. 이게 장대봉이잖아요. 여기 이렇게요. 하락이 롱을 이제 이게 롱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반등이 이게 숏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롱이잖아요. 여기 이거 그 다음 그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낮아졌을 때 이걸 로우 캔들. 쉽게 하면 이거 쌍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로우 캔들입니다. 이게 낮아지는 거 로우 캔들. 로우 쌍봉. 낮아지는 거.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집니다. 볼까요? 옆으로 이동해서 보겠습니다. 보시죠. 어떠세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주가가. 한참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장대음봉을 때려주면 올라갈 때가 매도인 거죠. 이걸 물세입니다. 얘는 월봉, 이게 좀 더 씌운 게 월봉이거든요. 이게 장대음봉을 때리면 이게 올라갈 때 플러스일 때 매도 때리듯이 왜냐면 또다시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재작년 10월달에 주가 빠질 때 얘를 보세요. 얘 빠질 때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그 연속선상이 있는 겁니다. 바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보면요. 이게 올라갔다 조준받고 올라갔다 조준받고 올라갔다 조준받고 또 올라갔다 조준받으니까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로우 캔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푹 주저앉고 또 작게 올라가고 얘가 또 낮아질 때는 절대 매도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함부로 심한 고문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걸 야 너 잘 맞췄다. 너 잘났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매도 얘기를 하고 아무리 지금 월 하수니까 저희가 줄일게라고 아무리 저희가 거기다가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 안 할 수 있거든요. 왜 줄이라고 하는지 월 하수내는 줄여야 되는구나. 이거 맨날 TV 방송에 보고 유튜브에 잔뜩 올라와 있잖아. 월 하수내는 줄여야 됩니다. 얘가 월이 바뀌면 이게 달라집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월 하수내 왜 이게 바뀌냐면 이게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요. 얘를 없애볼게요. 보세요. 그럼 얘는 여기 조정일 때 얘가 주가가 올라가죠. 이게 조정일 때 올라가죠. 레지스탄스는. 그러면 이게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조정을 줬을 때 여기 조그맣게 조정을 줬을 때 혹은 크게 조정을 줘도 여기도 조정받으면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1번 구간과 2번 구간은 전혀 상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면 월이 바뀌었어요. 월이요. 월이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보세요. 월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월이 똑같은 줄 아는데 월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이쪽은 월수 대비 위의 방향이 있어요. 이걸 제가 바람이라고 하죠. 바람이 위로 부니까 이게 내려와도 얘가 내려가도 얘가 다시 주가가 위로 올라갔는데 얘가 내려와도 다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줬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근데 이쪽은 아니죠. 이쪽은 월이 바뀐 이쪽은 여기는 월추 주가가 여기였는데 얘는 월이 바뀌면서 월추 주가가 여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바람도 밑으로 내려가고 배도 밑으로 돛담배도 밑으로 내니까 얘는 그냥 이건 조정이 아니라 그냥 하락인 거죠. 이건 매도인 거죠. 바로 그래서 저희 차트 제가 만들어낸 인공 차트에는 여기 더블 차트 여기 씌워준 겁니다. 볼게요. 어떠세요? 좀 더 가까이 갈까요? 어떠세요? 이때는 작은 스몰 캔들이 일봉의 스몰 상의 캔들이 이게 음봉이어도 이게 월초 시초가가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간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매수 찬스단 말이죠. 발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얘는 조그마한 여기 음봉일 때 누가 이걸 매도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발의 방향이 밑으로 했고 또 이 앞에 보면 장대음봉을 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얘가
문세비 강가대 도로 가게 던지면 퐁당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일단 들었다가 그 다음에 빠진다. 그 둘 때 이 탄력이 이제 약해진 거니까 확 장대 보고 확 쳐버리면 약한 거니까 올라갈 때마다 때려라. 이거 계속해서 재방송을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거 이미 아는 내용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올라갈 때 요 다음날 양봉 줬을 때 이때 마침 삼성전자의 액면 F분 얘기 하나 쓰면서 올라갈 때 땡큐하면서 때렸거든요. 이게 알아야 번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보이고 그래야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이렇게 소나비가 나려면 당연히 저희도 어깨에 비가 젖고 이 땅바닥에 튀긴 빗방울에 저희도 발 밑에가 젖습니다. 야 그럼 너희는 청정적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대한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최근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이미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그러한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던 것이 어디부터냐면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요 날짜부터. 그래서 여기 갖고 있던 레버지도 이거 올라갈 때 매도를 때립니다. 물론 다시 또 얘가 가는 줄 알고 또 샀다가 아니다 그럴 땐 얼른 올라갈 때는 얼른 때려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깊숙하게 장대보로 빠져버리니까.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이렇게 그래프명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뭐 TV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그런 장대봉에 대한 모습들이 보세요. 올라가다 여기도 똑같이 장대보로 때려버리면 이거 올라갈 때 플러스일 때 매도인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구간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구간에서 장대보로 때려. 여기도 보시면 장대보로 확 내리치면 올라갈 때 매도인 거고요. 그죠? 바로 그게 내가 알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한결같이 또 월 하순 되면 또 두드려 맞습니다. 달라지니까요. 월 하순이잖아요. 월 하순 되면 줄이고 보는 겁니다. 월 하순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께 속칭 지적질을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려서 너 잘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됐으면 다시 배워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과정에 달하는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주는 데는 없잖아요. 무슨 종목 사면 더블 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도 남북테마주를 갖다가 추천하는 데 좋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 미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북한의 중국의 이 우한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악재가 어디로 쏠리고 있냐면은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한이 그나마 성장하는 것이 바로 중국 때문에 성장하는데 중국이 적골 나버리면 북한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여기 무슨 남북테마주가 있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무려 4번이나 깡통 나온 격의를 또 추천하고 있는 데들도 있습니다. 유튜브 보십시오. 아니면 기타 인터넷 통해서 하는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월요일날 봐야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려면 얘는 일단 무조건 뭐가 내야 되냐면 무조건 장대 항공을 무조건 줘야 됩니다. 얘는. 이제 재료가 노출됐어. 그럼 얘가 무조건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장대 음봉을 줬잖아요. 장대 음봉을 준 다음에는 무조건 장대 양봉을 줘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물론 이걸 갖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중에서는 그래도 실력이 남다른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느끼시는 분 계시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지킬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피할 만큼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밑에서 올라갈 때는 반드시 장대 한번 줘야 됩니다. 이래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항상 바닥을 찍으려면 급등 다음에는 완만턴. 이게 맥점입니다. 이게 맥점입니다. 1단계 급락, 투매니까요. 2단계 급등, 이걸 끝난 게. 왜? 급락, 급등 다음 다시 세 번째 주가가 움직였을 때 밑창으로 이렇게 급락을 주는 경우도 또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일단 급락을 주면 올라갈 때 무조건 때리고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완만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더 빠지는 거죠. 더 빠지는 거죠.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 아예,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제 걸 보시면요. 여기 원펀드레슨에 이걸 눌러볼게요. 원펀드레슨에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그날 당일 뭐라면, 여기 어디 보면요. 뭐라 했냐면, 각도 체크라고 보이시죠? 그죠? 여기 각도 체크 보이시죠? 각도. 각도 체크가 보이잖아요. 각도. 각도. 각도 체크라는 말이 왜 있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올라갈 때 미미하게 올라가 버리면 이건 그냥 매도이거든요. 여기도 아침에도 이것도 올라갈 때 이것도 매도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매도세 했는데 가격이 안 와서 이게 덜 때렸지만, 못 때렸지만, 이게 똑같습니다. 무조건 급락, 급등, 완만턴. 그 그림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또 월요일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신호는, 시그널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 위에 써있죠. 여기 보시죠.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여기 그대로. 이게 바닥을 찍을 때 무엇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근데 한 번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선생님 전혀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듣고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급락. 이건 왜냐면 일반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와야 바닥을 찍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렇게 되면 뭐가 나왔냐면 이제 또 담보 부족 계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주가가 빠지면 급락. 그러면 이제 담보 부족 계좌가 나왔다. 일반 투자자들이 독친 깡통이 났다 생각하는 순간 다시 세력이 되면서 급등을 줘버립니다. 이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줘야 이게 누가 들어온 거냐? 세력이 개입됐다라는 것이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상으로 한 번 더 죽여버립니다. 장마도 포구 장마가 있고 그 다음에 완만, 그 마른 장마가 있죠. 마지막에 완만 턴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확인 과정이 바로 이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한 것은 최근에 이제 새로운 가입자들도 있으니까 뭐 추천 종목 그러지만 단기 매매 종목은 가더라도 오히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을 줄이고 보시면 저희가요 거의 수익은 정말 만땅 엄청나게 좋거든요. 저희가 뭐 DBIT 또 더블이나 나온 종이고 여기도 보면 여기 보세요. 이것도 뭐 3만 원이라 뭐 챙겼다라고 얘기 나오고 여기 보면 3분의 1까지 삼성전기도 3분의 1까지 매도하고 다들 이미 이 앞에다가 다들 매도를 때려줬습니다. 다들 뭐 가격에 맞존이다 뭐 돼서 다 때려줬습니다. 덕산도 엄청나게 수익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모르고 매매하는 건 내 돈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너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막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다음에는 잘 대응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앞방송을 통해서 얘는 지금 무한폐렴이 확산기에 있기 때문에 얘는 한 2주 정도는 봐야 된다는 얘기는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무리하게 매매하지 말고 또 얘가 틀려면 급락급등의 완만턴 이건 절대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갖고요. 요 부분보다 다음에 더 나은 그런 매매가 됐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중국 증시를 봐야 되죠. 이제 중국이 개장을 합니다. 그죠? 이 중국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물론 이제는 무조건 빠질 겁니다. 무조건 빠지겠죠. 왜냐면 한꺼번에 폭발되니까요. 그때 중국이 개장할 때 여기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시간, 그러니까 중국이 딱 시작했을 때 실시간 지수가 있고요. 실시간 지수, 요거는 제가 사이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사이트 하나 소개시켜. 요겁니다. 요 사이트입니다. 요 사이트요. 요 사이트입니다. 요거 위에 요거 주소 나오죠? 요 위에 주소 나오죠? 요 주소, 요 사이트를 보시고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께 제공되는 증권사의 시세는 거의 늦습니다. 그죠? 지연 시세가 나오잖아요. 물론 아침에 어차피 확 빠지잖아요. 근데 대신 아침에 시초가는 확 빠지는데 빠진 다음에 이 중국이 조금씩 들어주려고 하는지 아니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실시간 사이트 요거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꿀팁 하나 더 드리면요. 이제 월요일에 무조건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요. 이 중국이 일단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일단 지금은 뭐 영향은 뭐 어차피 뭐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실시간 지수의 그 영향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시간 지수 사이트 미리 꼭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는 게 뭐냐면 중국 ETF 있죠. 얘는 미리 움직이죠. 미리 ETF 미리 움직이죠.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했을 때 같이 움직이잖아요. 얘가요. 그러니까 중국 아침에 뭐 레버지 무조건 빠질 거고요. 인버스는 올라갈 텐데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미리. 근데 얘가 실제로는 또 중국이 움직인다면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랑 중국은 시차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10시 30분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요동치는가
우리랑 시차가 1시간이기 때문에 이후에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꼭 봐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보셔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에 마스크 여기 마스크 KF80, KF994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더라도요. 이걸 또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코서부터 이렇게 이 철심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꼭꼭 눌러갖고 위에 여기 이 바깥에서 이 뭡니까 오염된 공기가 잘못 들어오지 않게끔 꼭꼭 눌러야 되겠고요. 밑에 턱도 이렇게 딱 받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쪽의 옆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제대로 썼나 안 썼나를 보시려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들어 마셔보면 안다. 들어 마실 때 이 마스크가 이렇게 딱 밀착이 되면 제대로 쓴 거죠. 근데 내가 호흡을 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압착이 안 된다 그러면 잘못 쓴 거죠. 그죠? 더욱더 이럴 때 안전을 더욱더 기해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 방송 이후에 저 이제 학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방송할 때 우리 지원이 같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마스크도 저희가 물론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냥 오신 분들 계실까봐 KF80하고 KF94하고 제가 좀 사오라고 그랬고 이 손 세정기도 좀 사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런 것들 갖다가 집에다 놓으시고요. 또 어차피 이 중국발 미세먼지다 뭐다 또 공기도 좀 그나마 요새는 공기가 좀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춘절 휴가라 공장 가동이 덜 되는 바람에 그래도 그나마 공기가 좀 좋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죠. 자, 요거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제 2월 이제 전략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요거 2월 전략을 살펴봐야 되는데, 2월의 전략은 일단 먼저 역시 바람의 방향 체크입니다. 체크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주도주는 우리가 그거 아시죠? 월초 위에 3일 동안 점검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주도주가 나오죠. 자,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요번 달에 주도주는 뭐가 주도주였을까요? 요번 달에 주도주는 도대체 뭐가 주도주였을까요?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황금 캔들 볼게요. 그게 바로 황금 캔들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황금 캔들에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요번 달에 만약에 에코 마케팅이다. 볼게요. 에코 마케팅은 저희가 종가 더블 공략주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했을 때 바람의 방향. 얘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바람의 방향. 요걸 눌러버리면요. 바람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지고 묶은 주도줍니다. 아까 얘기했죠. 얘가 스몰 캔들이 조정을 받아도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여기 바깥에 빅 캔들이라고 해요. 이 바깥에 있는 이게 빅 캔들입니다. 이 빅 캔들이 발의 방향이 위면 돛담배를 위로 올라가니까 내려갔다가 찬스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받습니다. 아예 장대항봉을 주거나 아니면 적산병을 주거나 그러한 종목군단들이 주도주의 대열에 놓여져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일 동안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봐야 된다. 강했던 종목은 다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월초 주가의 바람이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냐. 근데 지금 지금 요번 달에 올라간 종목은요. 뒤에 가서는 다 밑으로 깨져 있고요. 거의다가 이 미세먼지 관련된 이런 스타일 종목군단들. 또 그다음에 우한폐렴.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던 종목. 그리고 올해 주도주다라고 했던 이런 종목군들. 마스크나 이런 거 말고도 좀 가격 어느 정도 종목은 크린 사이언스. 그래도 이런 종목군단들이 그나마 좀 위로 움직이는 모습을 주는데 어쨌든 전부 다 발의 방향은 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월 하순에 꺾어지면서 여기까지 내려가잖아요. 그죠? 결국 얘가 다시 하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길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얘가 주가가 상승다운 상승을 줬을 때 여러분들 240 이렇게 있을 때 어차피 60이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는 어차피 여기서는 조정이 예상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차피 얘가 조정이 예상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못 가죠. 이게 N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쌍바닥이어도 어딘가 N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대주전자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주전자 기억나시죠? 대주전자 볼게요. 저희가 이게 한 40%가 수익이 나온 다음에 매도를 때려들었던 종목이었었죠.
이게 왜냐면 이게 올라갈 때 하드에서 올라갈 때 이게 W자였잖아. 이게요. W자. 그러면 어딘가는 이게 N자 주세가 꺾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또 지금 주말에 올라갈 때 그래서 또 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직전 고점지 향해서 갈 때 때리는 거죠. 이게 N자 줘야 본격적인 상승이잖아요. 그 N자 패턴. 예를 들어서 덕산 네오스처럼 보면 이렇게 N자가 돼줘야 대박을 주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녹색이 N자. 녹색이 N자. 여기 보시면 이 N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N자. 주가 흐름이. 녹색 N자. W자일 때는 그냥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이 얘는 사실은 꼭 이게 아니어도 어딘가 이게 조정받을 만한 그 구간이었는데 얘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좀 빨리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내려가는 게. 어차피 뛰긴 떠야 될 텐데 그래서 얘는 하더 내려갈 때 얘는 어차피 이게 N자의 모습을 줘야 되는데 너무 가파르다. 다만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당분간 소나기는 피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이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다라는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두시고 지금 이 어려운 장을 헤쳐나가야 되겠고 그럴 때 일단 가장 먼저 탄력적으로 바닥을 찍어야 될 것이 어디가 바닥을 찍어야 되냐면 두말할 거 없이 바로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내려가다가 급락급등 완만턴 어떻게 보면 요런 패턴입니다. 급락 급등 완만턴 같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급락이잖아. 급락 급등 완만턴 하면서 다시 장대로 뽑아줘야 됩니다. 그게 나오는 요 신호를 보든지 여기 이 구간에 들어오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 여긴 존이라고 하고요. 여기다 위에서 뜰 때 이거는 신호로 잡아내는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와야 얘가 비로소 이게 조금씩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다만 지금 그건 큰 그림으로는 지나갈 거고 아까 했던 대로 금융정책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에 2016년도에 여러분들 브렉시트 사건 아시죠? 2016년도입니다. 2016 이건 뭐 가까운 거니까요. 2016년도에 브렉시트 사건 때 2016년도 브렉시트 사건 때 대폭락 이후에 주가가 위로 올라갔었죠. 브렉시트 사건은 있었지만 2016년도 이후에 브렉시트 사건이 있었지만 왜 갑자기 빵 하고 올라갈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정책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국의 금융정책의 변화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이게 아무리 빨라도 한 2주 정도 왜냐면 이게 계산은 단순합니다. 일단 2월 1일이 끝나면 이 이후에 2주 동안에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차츰차츰 대응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살아남으셔서 이 제대로 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회원님들은 요번에도 요거 우리가 뭐 이미 수익 보식 워낙 또 보식을 많이 줬고요. 또 이번에 올라갈 때마다 뭐 대주다 또 뭡니까 또 최근에 저희가 공략했던 다행히 또 그런 점이 또 올라왔죠. 또 무슨 조목군 중에서 뭐 종군당 같은 것도 올라갈 때 우리가 들었고 LNF, 뭐 대주전자, 뭐 KG 이니시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위에서 매를 때려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글에다 이렇게 썼죠. 다가오는 2월달에 새로운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현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월 초에는 씨를 뿌리지만 월 하순에는 거두어 드린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저희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뭐 이 내용이 뭐랄까요? 저런 게 있었어? 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 맞아. 맨날 월 초에 씨 뿌리고 그죠? 월 하순에는 거둬드린다라는 이 내용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그 매매 기법들 이런 매매 기법들은 어디에 이게 포함되어 있냐면요. 여기 이제 운동복 입고 이렇게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 투자 피치스예요. 여기 보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투자 피치스 이 안에 여기 기법을 설명할 때 요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내용을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역시 항상 디테일한 내용과 그 다음에 빅픽처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힘내십시오.